네, 안녕하세요. 여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국민인수위원회 다음 1번가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어디서 사신 누구신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 계산동 살고 있는 이동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LG 연구소에서 한글 워드 프로세스나 한글 통신망 관련된 연구를 했었던 연구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한글 로만 작품 관련된 연구를 있는 거예요. 이제 한글 로만의 이동규. 네. 그러면 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아마 한글 관련된 그런 이런 게군요. 예, 그러면 그것을 뭐 어떤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료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죠. 사실 우리가 70년의 그 지난 과거에 관료들의 이 부착되어 있는 그 생각을 정치인 몇 사람이 바꿀 수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진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모양 와서 의견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면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다음 트위터 그리고 개인 저희들 채널에 방송도 해드리고 또 이 내용을 요약해서 청와대에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아야동 교육부서 기초 과학계 그거에서 교육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창의력을 가르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국가 사무이기도 하죠. 우리 국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경제비. 그죠? 청소년 취업의 문제, 국제화를 해야 된다, 문화 형성해야 된다. 국정 지표는 방식으로 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보면은요, 똑같이 들으면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됐을까?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보면 철밥통이라고 해요. 철밥통. 그렇죠? 근데 저도 그분들 공무원 출신, 철밥통 출신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냐면 새로운 어떤 제도가 나오면 일단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줬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 모습에 개발하게 되면 사실 그 의도 핵심적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유용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은 한국어 한글이고 그렇죠? 우리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훈민정음이 뭐냐? 600년 동안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정인지 서울에 있는 음양오양설에 딱 맞는다. 세상에 음양오양설에 맞지 않는 논리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음양오양설은 어디든 다 맞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결과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왜 그런 한국어가 강하고 과학적이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음은 소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소리의 기준에 관련된 서로 인과관계를 설명한 해설서거든요. 이런 과학이라는 것을 갖다 인지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연구를 할 수 하고 그게 국가적인 정책이 되고 학자나 기업인들이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를 갖다 강화시키는 게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정음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산업적인 발전이나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어교육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 로마 짝토기에서 저는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한글 말살 정책이라는 국가 침투를 당하면서 한국어 사용 금지하고 한글 사용 금지를 당했고, 외국어 표기에 있어서 일본어 가나 문자 표기에 기반한 한국어 발음 표기를 하게 됩니다. 한글 표기가 아닌 발음 표기. 그게 그거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기반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철자법의 문제 그리고 발음 따라 쓰기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70년 동안 로마자 표기를 6차에 따라 6차의 개정을 거쳐왔는데, 그 6차의 개정에서 두 개를 서로 핑퐁치기 한 거죠. 아무도 그 핵심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다 정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확실한 철자법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자 표기에 대한 고민만 했지만, 러시아어, 아랍어, 버마어, 그리스어, 태국어 다양한 세계의 업무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음의 세계 업무 체계까지도 다 갈 수 있는 정음과 업무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제도가 되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돼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 기반의 정음으로 이야기 소통을 하고, 우리의 문자가 세계의 문자가 되고, 이런 문화 강성의 국가를 만드는 게 정책이 아니겠냐. 주로 과학 기술적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인수위원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길 바라지만, 한 30만 건 이상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안을 올렸는데 아직 답이 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사회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내용도 저희로 명함을 하나 주시면 이 내용을 담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그래서 곳곳에 이 방송을 URL만 쭉 뿌리시면 곳곳에 또 뿌리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시고, 혹시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음이라는 거를 새롭게 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이게 연구하신이라고 있는 거를 알려주시고자 사실 제가 이제 LG이 우리나라에서 전략공업 사업에서 굉장히 여기도 LG. 네. 저는 삼성. 삼성 저희가 이제 그래도 LG면으로서 자부심 있는 게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연구소 만들었고, 네, 저는 그렇죠. 거기에 팀원으로서 한 5년 정도를 소속이 어느 쪽으로? 럭키 금성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그럼 럭키 음성 이름으로 나올 때 아주 옛날. 예, 그렇죠. 그게 84년. 럭키 알죠, 하재. LG하지 럭키. 럭키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 럭키화. 럭키화. 네. 그래서 럭키, 그 이제, LG 건설 회장님 아시고, 김강렬 회장님도 네. 저랑 같이 팀의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 벌써 30년이 됐죠. 84년도. 그때 부작용 회장님, 그 제도의 회장님들이 이해의 핵심적인 역량, 신수종 사업은 무엇이 될 것이냐,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냐를 다 고민하시고 과학기술인재들을 40여 명을 모아서 연구소 창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교육받고 새로운 것들 우리가 보이는 세계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가는 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1년, 2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제가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35년이 지났어요. 지금 연세가 젊으신 것 같아요. 58년 객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딱 30년 되는 해, 2012년도에 싸이 강남스타일 아시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세계적으로 대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저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데 세계화를 시켰는데 네, 세계화를 시켰는데 그것을 갖다 뒷받침해서 진짜 혼이 실린 디자인 저거죠, 그 그림, 이 혼이 실린 문자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표기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이거 제안서를 썼죠. 그래갖고 신문 거예요. 근데 그거랑 관계가 없는 전공하고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공은 전공은 이제 공대 산업공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글 쪽에 관심을 갖게 네. 그 사이에 뭐 말춤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일을 하셨던 거나 전공이랑 비교했던 한글의 전공을 알게 되신 이게 그쵸.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틀에 박혀서 일을 하죠. 저는 사실은 아버님 저 6남매 5째가 돼갖고 좀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가외를 하죠. 학원도 가보고. 그러니까 제가 고작하는 게 국내 만화방하고 친구들에 가서 그 소년중앙, 과학공학 뭐 이런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을 내가 이제 책을 재미있게 보는 거죠. 만화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무렵에 저의 적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수리적이고 아니면 이 관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나 이런 이제 수학 쪽에 좀 재주가 있어서 그걸로 대학교 시험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도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저거 필요한 교육은 초등교육 이전에 사실 자기의 숨어있는 저 적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그러고 나서 육군 전산수학을 전산병으로 갔다가 그래서 고대 산업과학과 공대 진학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수치 해석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전산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전산 경력을 2년 동안 쌓았고 전산병으로 근무를 제대를 하고 LG에서 저희 같은 이제 전산 경력자를 찾고 또 이제 대학 쪽 대졸자에다가 전산 경력자 별로 없어서 그래서 LG에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제 전공이 산업공학이거든요. 그러면 산업과학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자과, 기계과, 화공과는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산업공학과는 그걸 몽땅 다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몽땅 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전공을 하고 자기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딱 하니까 당신은 할 게 없는데 그냥 치치닥거리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ERP 작업도 하고 또 뭐냐면 하다 보니까 한글 문제가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저거 정보기기도 없고 PC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정보기기를 만들었는데 한글로 정확하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한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글 처리 누가 전공입니까? 그러면 국문학과요? 라고 물어보게 대답하겠죠. 근데 국문학과 거기 없죠. 공대생들이나 이제 과학기술, 뭐 수학과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아무도 저요라고 숨을 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다가 그럼 네가 해라고 나한테 딱 내준 겁니다. 근데 저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글 시작. 그거랑 접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정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오늘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그 배경이라든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이동구 선생님 연배로 봐서는 그 LG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배윤근이나 김영균이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잘안 나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왕 LG 조직에서 네. 큰 활약을 했었던 분들인데 어디 가서나 또 열심히 하십시다. 그런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말씀드렸지만 트위터 그리고 저희들의 개인 방송에 나가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청와대에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드린다 금방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달라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분야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